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낙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 권리는 주정부에 있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하게 밝힌 게 아니라 얼버무리듯이 한 4분짜리 비디오 발표에 대해서 낙태 그룹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은 낙태 이슈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대통령이 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국이 개기일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 들여서 만든 걸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물게 주는 경외의 감을 느끼기 위한 사람들이 개기일식이 분명하게 오랜 동안 이어질 텍사스나 뉴욕주에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약 5천만 달러를 모았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기금 모금 행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말고 좋은 나라 출신이 이민 왔으면 좋겠다는 말 트럼프 전 대통령 반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틱톡에 대해 잠깐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일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군을 철군했지만 그러나 라파에 지상군을 집중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어디에 사시든지 99%가 되는 미국 사람들은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 일식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99%다 해서 지금 미국이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서 콩 들여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라면 저 정도의 경외감을 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요? 뉴욕인가요? 텍사스인가요? 사람들이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때도 있군요. 스포츠 경기장이 아닌데 인디애나폴리스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부터 1시간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 끝나고 몇 분 뒤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절정인 때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내용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는데 조용히 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살짝 가려지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의 이 시간의 탑 뉴스는 개기일식이니까 개기일식이 끝나는 그 오후까지도 그것으로 오늘은 이어지니까 이럴 때 살짝 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오래 피해왔었던 낙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 낙태 권리는 주정부에 있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성으로 직접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The states will determine by vote or legislation or perhaps both, and whatever they decide must be the law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law of the state. Many states will be different. Many will have a 네, 주 정부에 달려 있고 많은 그 정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정부는 낙태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That's what they will be.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all about the will of the people. 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주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주민 투표에 의해서든 아니면 주의회에서 그 같은 법안을 만들던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 will of the people.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and that's what we want. The will of the people. I want to thank the six 계속 강조를 하죠. Justice John Roberts, Clarence Thomas. 네,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will of people, 사람들의 마음 거기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또 오늘
이 처음 느낀 건데 미국 대통령이 제가 이제 뉴스를 하면서 대통령을 빌 클린턴 때부터 몇 명을 봤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특정한 어떠한 이슈를 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이슈대로 해줬다 해서 나머지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 이름만 말하는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존 로버츠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렛, 클래런스 토마스, 또 누가 있나요? 그 에이미 코니 베렛도 있었고 브렉 캐버나우 이렇게 6명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낙태를 금지한 것 자체는 본인이 크레딧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특히 3명의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연방대법관에서 오랜 동안 수십 년 진행을 해왔었던 74년부터 낙태권을 이제 전국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주정부에서 보수적인 주에서는 심지어 이제 5월 1일부터는 플로리다주에서도 임신 6주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6명의 이름만 강조한 것은 내가 이제 지명한 3사람과 나머지 3사람의 보수적인 사람이 낙태를 금지는 시켰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낙태에 대해서 막 그다지 보수적은 아닙니다. 예외 조항은 둔다고 말했습니다. Now it's up to the states to do the right thing. Like Ronald Reagan, I am strongly in favor of exceptions for rape, incest, and life of the mother. You must follow your heart of this issue, but remember, you must also win elections to restore our culture. 네, 지금도 뒤에 보니까는 약간 그 어떠한 그 가능성을 비추는데 로널드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낙태를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will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remember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 얘기를 좀 하던 중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Save our country, which is currently and very sadly a nation in decline. 지금 나라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 잠깐 앞에 처음에 저는 들었었는데요. culture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remember 하면서 그 같은 어떤 나라가 디클라이닝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를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이건 maybe 복음주의에게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은 이 정도만 하지만 이 정도를 해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낙태가 금지되는 조치를 연방대법원에서 취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공화당이 지고 있으니까 이제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remember 우리가 이기면은 다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더 좋게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들이 다른다는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그러므로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5주일인가 16주일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렇게 입장을 정리할 것처럼 maybe 낙태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원했겠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무척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낙태 반대 단체인 수잔 비 앤토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라는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피해온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오늘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의회가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주별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낙태 금지안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서명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1년 동안 답변을 피해오다가 오늘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일단 전국적인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좀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의견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 뭐 오하이오주고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이 분명하다. 과학이 분명한데 임신 15주일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은
태아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오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원했겠죠. 그런데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이것으로서 결별.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거짓말이다. 지금 일단 주정부의 권한이 있다라고 다 주정부에게 밀어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기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연방 대법관 3명이 임명돼서 그렇게 낙태가 뒤집어진 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의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그 정치인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나면 미국은 결국 의회를 장악하면 그런 법안을 만들겠죠. 법안 만들어 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서명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장이의 말일 뿐이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좀 전에 나온 성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저는 집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헤지펀드 매니저의 집에서 기금 모금을 했더군요. 지금 한 5천만 달러 모았다 했으니까 거의 지난번에 미국의 민주당의 3명의 대통령이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모은 것의 거의 2배 정도인데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액수가 지금 트럼프 측에서 뭐 5천만 달러 모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있는데 그 헤지펀드의 매니저의 집이 팜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플로리다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팜비치와 웨스트 팜비치는 이제 물을 사이에 두고 갈려져서 팜비치는 94% 정도가 백인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웨스트 팜비치는 3분의 1 정도는 흑인이고 4분의 1 정도는 또 히스패닉계고 팜비치와 웨스트 팜비치의 사이는 인종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전에 하던 얘기 이제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색깔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나이스한 이민자를 원한다. 나이스한 국가에서 오는 그런 덴마크와 같은 4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국경 문제 바이든 대통령 비난을 했고요. 불법 이민자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라고 비난하다가 요즘은 뭐 불법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뭐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 중동에서 오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자 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남미에서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는 급기야 이제는 군대도 만들 정도야 그렇게 많이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해서 참 위화감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해오다가 금요일에는 또다시 말합니다. 이민자가 좋은 나라에서 왔으면 좋겠다. 나이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나이스한 나라에서 왔으면 좋겠다. 그 나이스한 나라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무슨 S자 쓰고 홀자 써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예 나이스 컨트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멘에서 오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지들끼리 터져버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섬에는 없지만 저 섬에는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나이스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섬에는 없는 것 같고 94%가 백인인 이 팜비치에는 없는 것 같고 물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집이 막 정원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분위기 하얀색 테이블 깔고 하얀색 텐트 치고 뭐 정원에서 집에서 파티하고 5천만 달러를 모았다는 건데 카지노의 대부들 많이 갖고 그리고 헤지펀드의 대부들 많이 갖고 하는 그런 그 이벤트였습니다. 이 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섬에는 있어. 그리고 저 섬에 있는데 나이스한 컨트리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여기까지 건너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박수 엄청 많이 받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책상이 참 아름다운데 레이건도 썼고 요즘 레이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이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막 그 레이건의 나는 레이건과 같이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건도 쓰고 그밖에 많은 대통령들이 쓴 책상인데 바이든도 썼지? 아유 내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안 쓸지도 몰라. 더러워졌네요 이미 하면서 마치 막 오물을 거기다 싼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럴 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엄청 좋다고 웃었고요. 그리고 부자 중에서 초부자들이 왔죠. 그 한 집에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부자들이 와서 5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세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감세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돈으로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위협적인 발언도 했고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입장을 밝힌 그런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저도 계기일식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로스앤젤레스야 텍사스부터 시작되는 그 완전한 계기일식이란 말이 그러네요. 부분 계기일식은 있어도 이 계기일식이 완전히 그 달이 그 태양을 가리는 그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멕시코에서 시작이 돼서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도 좀 안 남았겠네요. 멕시코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이렇게 텍사스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쪽에서 동북 쪽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경로가 이제 동북 쪽으로 쭉 가게 돼서 쭉쭉쭉쭉 가다가 뉴욕까지 올라가고 쭉 이제 동부 쪽으로 메인주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캐나다까지 올라가니까 텍사스가 가장 그 동과 서로 구분하면은 서쪽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가장 서남부고 그리고는 이제 쭉 동북 쪽으로 가는 이런 그 경로입니다. 이 계기일식이 완전히 계기일식이 되는 그때는 그 텍사스를 포함해서 많은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100% 그쪽 지역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죠. 몇 도가 떨어진다고 하던가요? 화씨 한 10도 정도는 떨어진답니다.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이 달이 문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딱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들어가 버려서 태양을 이제 완전히 가리는 게 이제 완전히 가리는 게 계기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태양을 이 달이 가려버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빛이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화씨 한 10도 정도는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확 바뀌고요. 뭐 하늘은 엄청 어두워지고요.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특히 이제 한 뭐 4분 조금 넘게 엄청 지금 가려진다고 하고 지난 2017년도에 미국의 계기일식에서는 뭐 보통 이제 계기일식이 한 3분 몇십 초 정도 가려진다고 하거든요. 그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시간이 이번에는 조금 긴 겁니다. 4분 몇십 초인 곳이 많고 갑자기 이제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몇 분 동안 경험을 하는 거죠. 시작부터 완전한 계기일식까지 가는 이거는 뭐 한 70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한 뭐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4분 30초는 텍사스라든가 여러 지역에서는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다시 태양이 등장을 하죠. 궤도가 또 바뀌니까 역전하는 거죠. 태양이 다시 나와서 화씨 10도 낮았던 것을 서서히 다시 데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정말 내가 경외감을 느끼는 게 내 마음속에 무슨 양심과 찬란한 밤하늘에 뭐 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식, 부분일식, 계기일식 이런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99%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텍사스를 포함해서 동부 쪽으로 가는 그 경로를 빼고는 이 초생달처럼 보이는 태양이 초생달처럼 보이는 부분 일식을 경험하게 되겠죠. 어디에 사느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걸 더 많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도 있고 물론 구름이 낀다고 해서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름이 없으면 더 잘 보이겠죠. 해서 메인주까지 가서 뭐 현지 시간으로 한 3시 35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35분 한 10시 뭐 7, 8분경에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다는 건데 이제 하와이와 엘라스카도 부분 일식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5개 주 쭉 경로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115마일 정도가 됩니다. 텍사스부터 쭉 동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데는 달라스, 인디애나폴리스, 클리블랜드 그리고 뉴욕의 버팔로에도 사람들 관광객들 엄청 많고요. 텍사스에도 지금 뭐 어스틴 이런 데도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왔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주는 텍사스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위도 경도상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텍사스, 오클라호마로 올라갑니다. 알칸소로 가서 미조리, 일리노이, 켄터키, 인디아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 이제 비슷비슷한 곳이잖아요. 펜실베니아, 뉴욕 또 북쪽으로 버몬트까지 가고 뉴햄프셔, 메인주까지 갑니다. 여기서 미국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15개 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테네시와 미시건도 캘리포니아주보다는 훨씬 많이 이 부분 일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오히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덜 경험하는 거죠. 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띠를 향해서 쫙 개기일식이 가는 곳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옅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보다는 덴버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아직도 안경 팝니다. 특수 안경 아직도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던데요.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왜냐하면 이건 뭐 아이들 다칠까봐 이것보다도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걸 보겠다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경제와도 큰 연관이 있죠. 보통 때 이런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 하면 경제와 연관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슈퍼볼이 됐건 오스카가 됐건 등등등등. 그런데 이거는 그 경제적인 효과는 보기는 보지만 이 모든 것 자체는 연출한 게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을 그 당시에 쳐다보면은 눈이 안전하지 않다 하니까 이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기간은 딱 봐도 되는 유일한 기간은 완전한 개기일식 단계. 그 완전한 개기일식 단계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 단계에는 전부 그 특수 안경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뭐 그러니까 ISO가 12312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어떤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 그 선글라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일반 선글라스보다 이 특수 안경이 수천 배 어둡답니다. 2배, 3배 어두운 게 아니라 수천 배 어둡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렌즈라든가 망원경, 쌍안경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특수 안경을 쓰고 보더라도 안 된답니다. 그게 뭔가를 이제 또 받아들이는가 봐요. 해서 만약에 카메라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보는데 하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 때는 뭔가를 다 그 특수 그 필터 같은 것을 태양 필터 같은 것을 다 거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일반 여러분들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태양의 이때 1%라도 이게 무슨 뭐 보름달보다 10,000배 이상 밝답니다. 보름달보다 10,000배 이상 밝다고 하니까 아무튼 어떤 경우에는 뭐 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약 사면은 모든 부작용 다 적혀 있다가 이 약으로 인해서 숨질 수도 있다. 이거 가장 흔한 에스피린으로
에도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약간 손상이 입었다면은 뭐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가장 보수적이어야지 되니까 이거 큰일 난다. 실명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뭐 시력 약하고 하신 분들은 딱 커튼 쳐놓고 밖에 안 보잖아요. 밖에 안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나사가 다 생중계합니다. NASA, nasa.gov.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도 그냥 찍으면은 오늘 뭐 moon, 뭐 sun 이렇게만 찍어도 earth 이렇게만 찍어도 전부 나오고요. 천문학회에서도 다 하고 운전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안 된답니다. 막 운전하시다가 뭔가를 보시려고 할 때 안경도 있고 한 다음에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보셔야지 되고요. 동물원이 지금 비상사태예요. 갑자기 막 어두워지면 동물이 반응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개기일식이라는 게 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렇고 다음에는 뭐 2026년도는 뭐 아이슬란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한다고 하잖아요. 늘 동물학자들이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갑자기 동물들도 생체 리듬이 있는데 낮이 깜깜해지게 밤이 되면은 거북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발작 비슷한 증세를 일으킨답니다. 기린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마구 뛰어다니고 긴팔 원숭이는 정말 비명의 합창을 한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오늘 전망이 가장 좋은 곳 지금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저쪽 제일 동북 쪽이네요. 뉴 잉글랜드, 캐나다 맑은 봄 하늘이니까 지금 그래서 좋다고 하고 이 태양이 보통 왜 일어나는가 개기일식이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배웠어도 재미없었고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크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지름.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배웠겠죠. 우리가 지름이 태양이 달 지름의 400배다.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큰 거죠. 크지만 그게 또 묘하게도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의 그 거리로 따지고 보면 태양이 지구보다도 400배 먼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딱 돌아가는 때 어떤 순간에 딱 일직선이 되는 거죠. 이 달이 뭐 이렇게 딱 달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지구와 태양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일직선이 딱 되면 달이 태양보다 가까우니까 그 작은 크기로도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쫙 어떻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있게 된다는 이게 이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막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뭐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도 필요하고 지구의 궤도, 달의 궤도 이런 것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이로움으로 저런 곳에 가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또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하느님이 보내는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래요. 뭐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경고냐. 왜냐하면 이건 과학으로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 그 날짜 시간까지 다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오랜 뒤에 일어나.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2044년, 뭐 2045년,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2026년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스페인과 아이슬란드는 2026년이 다음 개기일식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2044년에는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노스다코타 그쪽에서 있는 거고, 2045년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그때는 이렇게 오네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모론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거라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또 뉴욕에서 금요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도 회개하라는 신호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435명밖에 안 되는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요.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걸어놓는 거치대 같은 것 있으면 그렇게 촬영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나사 것을 보셔도 되고요. 파노라마 이런 때는 이제 파노라마 쪽으로 딱 맞춰놓으면은 아이폰이 아니라 휴대폰이 알아서 잘 해주겠죠.
아무튼 오늘 이런 날이 있다니까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경제 뉴스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무슨 세기의 계기일식이다 해서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의 앵커들이요 전부 현장에 나갔습니다. 야, 정말 코비드 19 이후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기 있게 뭔가를 막 하고 하는 것을 본 건 처음입니다. 지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뭐 once in a lifetime, 내 평생에 한 번 볼까 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2045년도에 이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도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또 미국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주에 없을 수도 있고 야 벌써 하늘을 가리키는데요.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가 보죠. 굉장히 상쾌하고 역시 활력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once in a lifetime 개기일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시작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지나면은 끝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전해드릴 텐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제 여러 본인의 그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무역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틱톡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틱톡을 금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모 회사에서 이 틱톡이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이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보호하는 것 우려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합리적인 걱정이다.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튜브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런 소셜 앱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런 그 중요한 신문이나 방송을 외국 시민권자가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팍스의 루퍼트 머덕도 그 팍스를 사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틱톡을 통해서 아무리 카테고리에 뉴스는 없어도 젊은 사람들 30대 미만은 뉴스를 다 틱톡에서 보는데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이 틱톡에서 중국의 나쁜 것 빼고 미국의 나쁜 것 엄청 집어넣고 그리고 미국 저널리스트의 정보도 또 해킹해가고 이 정보 해킹에 대해서는 다 보는 거잖아요.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그런데 왜 틱톡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다르죠. 중국이 때로는 라이벌이기도 하고 적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체제도 다르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정부가 내 정보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이런 막 그 논란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꼭 엔터테인먼트로만이 아니라 거기서 뉴스를 섭취한다면 그건 뉴스 미디어다. 그렇게 볼 때는 미국의 뉴스 미디어를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에 관해서 중국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 뭐 청정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중국 정부가 보조를 하니까 전기 자동차 제조도 그렇고요. 뭐 태양 패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명함을 못 넣는 겁니다. 그렇게 싸게 만들어서 보조금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지금 많이 BYD 전기 자동차가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떠한 것이 지금 마련 중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에는 이 세계무역협회나 이런 곳으로 중국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데리고 나온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선을 지키면서 혼자만 막 뭐 돈이 풀 수 있다고 막 기업에 풀어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덤핑으로 보는 거죠. 덤핑 가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재무장관으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중국과 굉장히 친한 브라질에서도 중국의 그 같은 정부의 보조와 덤핑 때문에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은행이 있다면 우리 미국도 결국은 그 같은 중국 은행에 제재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같이 살아야지만, 중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지만 이게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미국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죠.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 바쁜데요. 여기서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이 아주 그 공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잖아요. 그 필리핀 대통령이, 아니면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뭐 여러 지금 뭐 분쟁이 있는 그런 곳이 있죠. 뭐 스프레틀리 군도에 뭐 여러 뭐 분쟁이라든가 거기 함대도 거기 하나 있고 뭐 아무튼 등등.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이제 중국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너무 그렇게 저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전술을 검토를 해야지 되고,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역 문제 또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중국이 필리핀과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긴장 엄청 많고요. 바다 전체에 막 영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그런데 뭐 그게 뭐 필리핀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무슨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대만은 당사국이니까 그렇고, 브루나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까지도 거기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인도 태평양 이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의 블록을 결성을 해놓은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랫동안 여러 번 해오던 일인데, 학자금 탕감, 이 얘기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다른 이슈와 함께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제 구디백 같은 데서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요. 꼭 선거철에는 항상 그 집권당의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죠. 해서 오늘은 또 새로운 학자금 대출 그 상환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따로 신청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메일을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이메일 같은 데를 꼭 보셔야지 되고, 한 3천만 명에게 해당이 된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그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있잖아요. 그걸 딱 고소를 해서 차단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행정명령 비슷하게 뭔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법을 우회해서 법을 해치지 않는 선상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얼마를 버느냐에 상관이 없이 이자를 뭐 최대 2만 달러까지 이자는 그걸 이제 없애준답니다. 캔슬, 탕감, 취소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만약에 너무 많이 벌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모든 이자를 또 탕감해주는 층도 있네요. 싱글 12만 달러 미만, 부부는 24만 달러 미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아놨던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해서 또 뭐 1,000만 명 이상에게는 최소한 5,000달러 이상 정도를 5,000달러 정도를 최소한이니까 그 정도는 좀 청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구디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도해드리지도 않았어요. 교육부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원래 빌린 것보다 막 잔액이 더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무슨 뭐 20년 이상이나 얼만큼을 갚았는데도 또 상환이 남아있는 사람, 또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학자금도 이런 게 있네요. 학자금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융자 그 이자율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긴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융자를 받으려면은 받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억 7,500만 달러를 이제 벌금에 쓰시오 하고 꿔준 사람도 자동차 융자해 주면서 25% 정도를 이자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다가 못 내고는 나중에는 그게 정말 원금이 더 커지고 이런 경우가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융자 같은 것은 안전하게 좀 그 평판이 좋은 곳에서 하면 좋겠죠. 집 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다 잘하는 융자 나라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0월 7일이었잖아요.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 날이 6개월이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칸 유니스도 남부죠. 이제 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칸 유니스 난민촌에서 태어나고 살고 했었잖아요. 그 칸 유니스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철군을 하는 거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듣는 거야? 미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의 압박을?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술적으로 그렇다. 더군다나 6개월 전쟁이 있던 기간 중에서 4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북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하면서 군인들 계속 거기서 지상군 버리고 뭐 병원에서도 전투전하고 이래서 칸 유니스까지 왔는데 4개월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여단은 남겨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남쪽 라파 있죠. 라파에서 지상 공격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이로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어떤 그 협상이 있는데 협상이 이번에는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배고프게 한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린아이인데 친척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힘들어한다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네, 시간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카이로에서는 하마스 쪽에서도 대표가 가서 영구적으로 이제 휴전을 하자. 그리고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철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에선 지금 엄청나게 시위합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자지구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 지금 행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이스라엘에 잡혀있는 것 아닌가? 이럴 때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무튼 엄청 많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피 이클립스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해피 개기일식 데이. 뭐 미국은 하도 데이가 많아서 아무튼 한 10시 10분 조금 전부터 뭐 지역에 따라서는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